12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 중에서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얘 개념이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아마 얘는 고등학교 아마 2학년, 3학년 가면서는 계산 위주로 활용이 되지 이 문제처럼 계산만 해라 이런 문제는 아마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마 알고는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이 문제 그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푸냐면 자, 이때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게 몇 차식이냐면 2차식입니다. 얘도 2차식입니다. 자, 연립 2차 방정식 문제가 일반적으로 2차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를 1차, 2차의 모양으로 고쳐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위에 얘를 인수분해부터 하면 x 빼기 y, x 빼기 2y는 0이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9라는 여기 2차 이 모양인데 자, 그럼 여기에서 얘를 1차, 2차 모양으로 고쳐줍니다. 자, 얘가 인수분해가 잘 됐는데 자, 다음 0을 만족하기 위해서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돼주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어떻게 만드냐면 두 가지 이렇게 만듭니다. x 빼기 y가 0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또는 x제곱 x 빼기 2y는 0 얘랑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y제곱은 9 이렇게 식을 몇 개 만들어준다? 두 쌍의 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얘부터 볼 건데 자, 얘는 첫 번째 x 빼기 y는 0 x제곱 빼기 y제곱은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x랑 y랑 같습니다. 자, 그러면 y자리에다 x를 대입해버리면 얘는 좌변이 0이고 우변은 9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해가 존재한다 안 한다? 여기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요식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식. 자, x 빼기 2y는 0.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y제곱은 9라고 나와 있는데 자, 위의 식에서 x는 우리가 2y라고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x 자리에다 2y를 갖다 대입을 해버리면 요 식이 4x제곱 빼기 4y제곱 빼기 y제곱은 9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y 값이 계산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니까 이때 그러면 해가 y는 루트 3 한 개 또는 y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y가 루트 3이니까 루트 3 대입하면 x는 2 루트 3이 될 거고 여기서 x는 마이너스 루트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해 모양이 알파1, 알파2 중에서 알파2가 더 큽니다. 그러면 여기 알파2가 더 큰 거 얘가 알파2가 됩니다. 그럼 얘가 알파2고 얘가 알파1이니까 밑에 있는 얘는 베타1이 될 거고 여기는 베타1 그 다음에 얘가 베타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베타1 빼기 베타2 베타1 빼기 베타2 얘 빼기 얘를 해버리면 따라서 베타1 빼기 베타2를 하면 마이너스 2루트 3 따라서 정답 얼마? 1번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정답 1번. 자, 문제를 풀다 보니까 너무 안 되고 조금 이따가 좀 지우겠습니다. 문제 설명만 하고 자, 14번 문제 개인적으로 이제 14번 문제가 너무 개념적으로 너무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2차 함수의 성질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이 문제 풀이가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 설명하기 전에 자, 요 함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요 함수 그냥 2차 함수의 특징입니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라는 식을 봤을 때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면서 꼭지점의 좌표 이 축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서로 대칭이 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 모양으로 고쳐버리면 자, 이렇게 되면서 여기 좌표가 얼마? 1에서 이 그래프 x는 1을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자,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다들 영상을 감으면 나올 테니까. 자, 요거를 지웠을 때, 자, 여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면, 자, 요식부터 찾아봅니다. 요식. 자, 요식. 요식을 보는데, 자, 좌변 F2의 값이랑 F4. 자, 얘들 두 개가 같아지려면 우리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개가 같아지려면 첫 번째 안에 있는 F2와 F4 얘들 두 개가 어떻게 되면 된다? F2와 F4가 같아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F2랑 F4를 볼 건데 F2를 대입해버리면 F2는 A가 나올 거고 F4는 4를 대입해버리면 8 플러스 A가 나오는데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얘들 두 개가 같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면 선생님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2차 함수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 문제 보면 자, 여기가 1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 자, 1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2차 함수는 우리가 1을 기준으로 대칭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칸 떨어져서 2, 여기서 한 칸 떨어져서 0이라고 하면 두 개의 함수값이 어떻죠?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두 칸 떨어져서 3, 두 칸 떨어져서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두 칸이니까 또 함수값이 어떻다?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특징을 지을 수 있냐면 3과 마이너스 1의 중점이 얼마가 되면 된다? 1이 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즉 안에 대입하는 F2, F4 이 값의 중점이 얼마가 되면 된다? 요 2차식의 꼭지점 X좌표인 1이 되면 된다. 1인데 자, 얘를 그러면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자, 요 fx가 여기 1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면 됩니다. 즉 f2가 이쪽에 있어서 f2, f4가 뭐 이쪽에 있어서 f4 1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면 된다? 대칭이 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즉 f2 더하기 f4 나누기 2를 하면 이 값이 얼마가 되면 된다? 1이 돼버리면 된다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F2, F4는 우리가 위에서 잘 구해줬기 때문에 얘를 대입을 해서 요식을 변형을 시키면 2분의 A 플러스 8 플러스 A가 2가 되도록 해줍니다. 이게 1이 되도록 해줍니다. 자,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면 2A가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에서 원하는 값 A는 마이너스 3이니까 fx가 따라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에서 또 하나는 f6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f6은 여기다 6 대입해버리니까 36 빼기 12 마이너스 3 해서 얼마 된다? 21 나오면서 정답 1번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14번 문제를 봤는데 14번 문제 좀
개념적으로 2차 함수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말 좋은 문제인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5번 보는데 15번 문제가 의외로 쉽습니다. 15번 문제. 자, 얘는 이제 어느 파트를 활용하는 문제냐면 우리가 1학년 2학기 제일 끝에 경우의 수 파트에서 순열과 조합을 배웠습니다. P라는 것과 그 다음에 C 순열과 조합을 배웠는데 걔를 이용하면 된 문제인데, 자, 이 부분도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지우고, 자, 보는데, 자, 문제에서 지금 뭘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삼각형 개수를 만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들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나요? 자, 확인을 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삼각형을 만들려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변 하나, 변 둘, 변 세 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얘를 두 개는 같은 세로선으로 우리가 보고 밑에 가로선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세로선이 몇 개 있다고 본다? 세로선이 총 6개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세로선이 몇 개 필요하죠? 2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로선 6개 중에서 2개를 골라줍니다. 세로선.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만드는데 가로선은 몇 개 필요하다?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가로선은 문제에서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4개 중에서 가로선을 하나 잡아주면, 자, 이거 계산해버리면 15 곱하기 4 해가지고 정답 간단하게 60이 나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6개 중에서 2개,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골랐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 가로선은 얘를 골라버리면 삼각형이 뭐가 완성된다? 요 삼각형이 찾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충분히 이 방법을 이용하면 삼각형 개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 보는데 일단 16번 문제는 역함수 섭리 쓰겠습니다. 자, 7번 잠깐 보겠습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거나 우리가 일반적인 문제를 풀 때 역함수에 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라라는 문제는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역함수에 뭘 이용한다?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 성질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 하냐면, 역함수는 fx는 y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정의역과 공역 두 개 자리를 바꿔줍니다. 정의역과 공역 두 개 자리를 바꿔가지고 역함수 성질을 만들어버리면 f 역함수 y는 x 두 개 자리를 바꾸면서 역함수를 취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걸 보면,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f 역함수 g x가 2x라고 했을 때 이 아이를 역함수 성질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 성질을 씁니다. 그러면 역함수 성질 gx와 2x 두 개 자리를 어떻게 한다? 두 개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럼 말 그대로 바꾸면서 역함수에 역함수 씌워버리면 우린 뭐가 된다? f 2x가 g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f 2x가 gx.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g3을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자, g3 한번 찾아봅니다. 자, 여기 x에다가 3을 대입을 하면 g3은 얼마가 된다? f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6 대입을 해버리면 루트 6이라고 우리가 답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왜 이게 자꾸 여기다가 6을 대입했는데 루트 8이 나와서 2루트 2를 선택해서 저는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16번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일단 간단하게 1, 2, 3, 4, 5, 6, 6개 영역이 있는데 이 6개 영역의 조건 밑에 문제 잘 보세요. 1번, 6번은 반드시 같은 색을 칠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인접해 있는 영역들은 같은 색을 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문제에서 이제 선생님 풀이 방향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자, 서로 다른 4가지 색이 있는데 이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색칠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자, 일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색깔 2개로도 다 칠할 수 있을까요? 색깔 2개로는 여기에 칠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우를 나누는데 경우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일부 또는 모두이기 때문에 3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색칠하는 방법과 4가지 색 모두 이용해서 색칠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색을 3가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3가지를 사용하는 경우. 자, 3가지를 사용하니까 총 4가지의 색깔 중에서 3가지의 색깔을 골라줍니다. 이게 색을 골라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3가지를 가지고 색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자, 빨간색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파란색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여기랑 여기랑 항상 같은 색을 칠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노란색을 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란색을 칠하고 빨간색, 파란색을 이용해서 색칠을 해보는데 하는 방법이 일단 여기에 빨간색 그 다음에 여기도 빨간색 그 다음에 여기에 파란색 이렇게 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 말고 빨간색을 여기 칠하거나 여기 칠했을 때는 모양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면 3가지를 이용해서 색칠할 수 있는 모양은 요 모양이 반대. 그럼 영역을 색칠할 수 있는 게 하나, 둘,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영역에다가 색깔 3개를 색칠하면 되기 때문에 순열을 이용해서 여기에다 곱하기 3팩토리얼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색깔을 칠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방법 해서 요거 계산을 해버리면 4 곱하기 6이니까 총 24가지 방법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지금 하는 게 두 번째 색을 4가지 모두 이용해서 한번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자, 4가지 모두 이용하는 방법은 이거는 선생님 미리 좀 해봤으니까 하는 건데 자, 일단 모양부터 찾아야 됩니다. 모양부터. 자, 모양부터 찾는데 자, 제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노란색을 칠하고 노란색을 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색깔을 4가지, 즉 여기에서 만약에 흰색이라고 해서 4가지를 모두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하나 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빨간색을 칠합니다. 빨간색. 자, 그러면 여기에 빨간색을 칠하고 인접하는 영역이 구분되도록 색칠하는 방법은 여기에 빨간색을 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노란색 칠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 여기 칠해줍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밑에 그림도 보면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을 이렇게 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칠할 수 있는 모양이 몇 개냐면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요 3가지 말고는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위에 것처럼 조합을 써버리면 4개 중에서 색깔을 4개 고릅니다. 4개 중에서 4개를 고르고 자, 그 다음 보면 얘도 보면 영역이 하나 같은 색이니까 영역이 하나, 둘, 셋, 넷 4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총 4가지이기 때문에 4가지 색깔을 4가지 영역에 색칠하는 방법
순별로 써줘서 얘는 총 몇 가지가 된다? 영역 칠하는 방법이 총 4가지가 될 거고 이런 모양이 총 몇 개? 3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얘는 색깔을 4개 중에서 모두 다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색칠하는 4가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4가지를 배열 하나, 둘, 셋, 넷 이게 색을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색을 배열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이 4가지를 써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이 몇 개? 하나, 둘, 3개. 그래서 여기는 모양이라고 얘기를 해서 총 몇 가지가 나와야 된다? 총 72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72개이기 때문에 알지? 72 더하기 24 해서 따라서 얼마? 96가지 해서 정답을 3번으로 얘기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번 문제는 보는데, 자, 18번 문제는 한 번만 더 설명을 하는데, 저번 시간에 내분, 외분 문제를 보면서 잠깐 설명했던 부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닮은 파트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잠깐 쓰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때 쌤이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 그었을 때 얘가 2대 1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닮은 성질에 의해서 2대 1이니까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얘도 어떻게 된다? 2대 1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에서 활용되는 부분이냐면 어디에서 활용이 되냐면 자, 문제에서 삼각형 OAB가 주어졌을 때 이 B에서 무게중심을 G라고 잡았는데 우리 이 G가 8,4라는 좌표가 주어졌습니다. 자,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B가 어떻게 된다? 2대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또 주어지는 게 B에서 OA까지의 거리, 즉 수직으로 최단거리입니다. 수직입니다, 수직. 이 길이가 6√2라고 주어졌으니까 자, 방금 설명했던 거 삼각형처럼 보조선을 하나 그어주는데 보조선을 여기에다가 수직으로 내려버리면 요 2대 1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길이 어떻게 된다? 2대 1이 될 겁니다. 즉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 길이를 어떻게 파란색 요 길이를 어떻게 잡냐면 2대 1이니까 간단하게 용도입니다. 2대 1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전체 세 등분 중에서 몇 개? 한 개라고 생각을 해서 요 파란색 길이는 2√2라고 잡아줍니다. 자, 2√2라고 잡아주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아마 가에 들어가는 숫자가 2√2가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가는 걸 볼 건데 자, 이 2√2라는 길이는 점 G에서 OA의 요 두 개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면 자, 점 G에서 선분 OA 거리라고 해가지고 이 거리가 얼마? 2√2라고 나와 있는데 자, 밑에 지금 공식이 약간 이상한 게 있는데 그거 잠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해서 자, 어떤 점 x1, y1 그 다음에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직선이 있습니다. 이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b라고 줍니다. 그러면 이 b의 길이는 다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겁니다. 길이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씌운 다음에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요거를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면 자, 직선 방정식 모양으로 나타냈을 때 x의 개수,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에다가 루트를 씌워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의 식을 엄청 쉬운 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x1, y1을 여기 있는 x, y에다 어떻게 한다? 대입을 해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줍니다. 그 이유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점 8,4 라고 나와 있고 지금 우리가 이 기울기를 구했는데 이 기울기를 쌤이 m이라고 임의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직선 방정식으로 고쳐버리면 mx 빼기 y는 0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리를 한번 구해보면 거리는 개수 제곱의 합에다가 루트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를 어떻게 하면 된다? 대입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8m 마이너스 4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줍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 2루트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밑에 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나에 들어갈 식이 될 거고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고 자, 이거 그럼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이 있고 루트가 있으면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거 웬만하면 제곱을 해주면 좋겠구나. 자, 그래서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위에 거 제곱하면 64m 제곱 빼기 64m 플러스 16는 8에다가 m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나오면서 자, 이거는 쌤이 미리 좀 계산을 했습니다. 미리 계산해서 이게 2차 방정식 7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m값은 7분의 1 또는 자 1이다 라고 나오는데 문제에서 보면 보자. 자 OG 문제에서 보면 얘 기울기가 2분의 2 기울기가 2분의 1이다라고 얘기하는데 OA가 기울기가 1이 돼버리면 더 가팔려지기 때문에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울기 m값 얼마라고 얘기해준다? 7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게 다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다에 들어간 내용.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쭉 정리를 해서 대입을 하면 결국 따라서 정답이 몇 번 나오냐면 2번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18번 이 문제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만 잘 알면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19번. 자, 19번 푸는데도 설명할 게 조금 있는데 일단 간단한 것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글씨를 지금 너무 못 써서 그런데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는 함수입니다.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y는 fx에다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줍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 모양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지금 이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러면 y는 fx라는 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얘를 설명할 건데 자, 칠판 보면 자, 잘 보겠습니다. 내가 이 절대값 안에 아무 숫자나 넣어봅니다. 아무 숫자 넣어보면 이 y값은 항상 얼마 나와야 되죠? y는 항상 양수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y값은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양수. 우리가 4분면에서 y값이 양수라는 얘기는 어디에 있다? y값이 양수라는 얘기는 1, 2, 4분면에만 존재를 해야 됩니다. 양수. 즉 밑에 이 부분은 존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냐면 고쳐버리면 y는 y값이 항상 뭐가 나온다? 양수가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립니다. 밑에 있는 애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대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쌤 이거 왜 올려요? y값이 뭘 만들기 위해서?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위로 올려버리면 절대값 기호 포함하는 함수가 완성이 됩니다.
이 모양은 문제 푸는데 진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꼭 알아줍니다. 자,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 fx가 주어졌습니다. fx가 주어졌는데 자, 이것도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디서 배웠냐면 유리함수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유리함수에서 배웠으면서 기본형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6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근선의 교점이 x축으로 6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해서 6,b, 즉 여기에 선생님이 중심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fx의 함수의 중심이 얼마? 6,b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함수를 보는데 이 함수는 y는 절대값 fx 요 함수를 잠시만요. 문제 잘못 썼습니다. 절대값 fx 요 함수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2분의 a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그래서 평행이동하면 여기 있는 이 함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설명을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이 함수가 y축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다?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 안에 지금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y축 대칭 보겠습니다. x, y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점근선의 교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절대값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밑에 거로 올려버리는데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될 건데 얘가 절대 y축으로 대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y축 대칭이 안 됩니다. 올려버리면 y축 대칭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도 만약에 절대값이어서 올려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위에서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도 그러면 절대 y축 대칭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절대값 모양에서 y축 대칭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그게 뭐냐면 아까 중심이라고 얘기했던 점근선의 교점이 뭐가 되어야 된다? 점근선의 교점 중심이 원점이 되주면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이 그래프가 fx가 주어지고 절대값 씌워지고 다시 평행이동을 했는데 얘가 y축 대칭이 되는 방법은 반드시 중심 얘가 뭐가 돼줘야 된다? 원점이 돼줘야 됩니다. 즉 중심, 그러면 문제가 간단하게 6,b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2분의 a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중심 좌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얼마가 돼줘야 된다? 0,0이 돼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0이 되고 0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A값 6이 나와야 되고 B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면 됩니다. 따라서 fx를 완성을 시키면 fx는 x 마이너스 6분의 6, 그 다음에 B값은 마이너스 3. fx인데 문제에서 f 마이너스 3 따라서 f 마이너스 3은 대입을 해버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1 이렇게 나와주면 됩니다. 20번은 문제가 좀 풀이가 길게 나올 것 같아서 칠판을 조금 크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번 문제 보는데 4제곱, x 4제곱, x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으로 보면서 이 4차 방정식이 실근과 허근을 동시에 가진다라고 할 때 이때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맞는 것을 골라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억부터 보는데 a 값이 지금 1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1을 그냥 대입해줍니다. 대입하면
x 4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 제곱 그 다음에 1을 또 대입해버리니까 마이너스 12는 0이 됩니다. 자, 얘를 인수분해하면 x제곱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3은 0이 되면서 여기서 인수분해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면 x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은 0이 나오면서 x제곱 더하기 4 여기서는 허근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지금 묻고 있는 게 실근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근 x는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3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에 보는데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일 때 허근의 곱은 3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를 보고 이제 다시 위로 넘어가는데 위에 봤을 때 그냥 생겼는데 얘를 봅니다. 자, 이 식을 봤을 때 자동 우위가 뭐가 보여야 된다? 요 식이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걸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인수를 좀 빨리 해버리면 a 플러스 2 a 플러스 5 라고 인수분해가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합니다. 이 4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4차 방정식 또 한 번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쓰면 쟤는 인수분해부터 쓰겠습니다. x제곱에다가 a 플러스 2 인수분해가 틀렸습니다. a 마이너스 5입니다. 자,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5라고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서 3 빼기 2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해서 결국 인수분해 모양은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5는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근을 찾아야 되는데, 자, 노란색부터 봅니다.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2가 된다는 걸 찾아야 되고, 그 다음 여기 빨간색 봅니다. 자, 빨간색 보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5는 0, 여기에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빼기 5가 된다는 걸 찾아줍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 반드시 확인해야 되냐면 실근과 허근을 동시에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a 값이 만약에 기억처럼 1이다라고 한번 생각해봅니다. 1 넣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실근이 나올 거고, 1을 넣어버리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허근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잘 만족합니다. 만약에 a에다가 6을 넣어버린다. 6 넣어버리면 루트 8이라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이 나오기 때문에 허근을 가진다는 조건에 만족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얘가 뭐가 돼줘야 된다? 이 값이 얘가 실근이 돼줘야 될 거고 얘가 허근이 돼줘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근 두 개 곱, 루트 a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2. 자, 두 개로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나오면서 이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 그러면 a 값은 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a 값 2니까 a 값 2, a2를 여기다 대입을 해버리면 두 허근이 2를 넣어버리니까 루트 마이너스 3 한 개, 그 다음에 또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두 개를 곱해버리면 얼마가 나오냐면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돼서 따라서 두 허근의 곱이 얼마? 3이라는 거 나오기 때문에 니은도 역시 맞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 4차식을
인수분해를 해서 실근과 허근을 나눌 수 있냐 없냐 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D급 보는데 얘가 이번에는 정수인 근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정수인 근. 자, 정수인 근. 방금 했습니다. 실근 요거 중에서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얘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A가 실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B. 얘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A 값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면 1이니까 됩니다. 그럼 얘가 4가 되면 되니까 A 값이 2. 그 다음에 9가 되면 되니까 7. 그 다음에 16이 되면 되니까 14.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실근과 허근을 동시에 가져야 되는데 7 갖다 넣어버리면 허근이 안 됩니다. 따라서 얘는 안 되고 그 다음 또 뭐 있죠? 하나 지금 빼먹었는데 정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0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얼마? 마이너스 1도 있지만 마이너스 2도 A 값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얘들은 안 되고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의 합 따라서 합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디귿도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일단 문제 설명하면 OAB라는 이 삼각형이 X축 방향으로 T만큼 평행 이동하고 OCB라는 삼각형이 Y축 방향으로 2T만큼 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쪽으로. 자, 이때 AB 좌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기울기가 1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CD의 좌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얘도 직선의 방정식을 잡는데 기울기가 1입니다. 기울기가 1이다라고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를 시작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이 이동을 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있는 이 색칠한 부분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게 지금 문제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은 X축 방향 T만큼 가기 때문에 요 B라는 점은 T만큼 이동해서 요 점을 쌤이 B'라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1 플러스 T, 0이라고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점은 원점이 이동하는 점이기 때문에 이 점은 T, 0이라고 우리가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점은 이대로 놔두면 되고 자, 요 삼각형 봅니다. 이 삼각형은 Y축 방향으로 2T만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요 점이 올라가서 여기 좌표는 0,2T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점도 원래 마이너스 1이었던 이 점이 2T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점 역시 마이너스 0,-1 플러스 2T라고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 보겠습니다. 자, 요 AB라는 요 직선이 이동을 해서 X축 방향으로 T만큼 이동해서 요 직선이 되는데 요 직선의 방정식을 Y는 X 플러스 1 얘를 X축으로 T만큼 옮겨버리면 Y는 X 마이너스 T 플러스 1 되면서 요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는 Y는 X 마이너스 T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 직선도 봅니다. 요 선분도 똑같이 Y축 방향으로 얘는 2T만큼 평행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Y축 방향으로 2T만큼 옮겨버리면 Y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T 즉 요렇게 나오고 직선 방정식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얘는 Y는 X 마이너스 1 플러스 2T라고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특징은 자,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육각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육각형. 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원점, 요 점이 이동을 하는데 여기 사이에 있다라고 치면 육각형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 여기 있는 이 점이 여기 y절편보다 어때야 된다? 이 y절편보다 더 위에 있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삼각형이 이번에 이렇게 됩니다. 즉, 요 점을 봅니다. 요 점이 원점보다 더 위로 가면 육각형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은 0보다 더 밑에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이용해서 t의 범위를 잡아보면, 자, 아까 이 점은 여기 요 직선의 y절편 이 점 마이너스 t 플러스 1입니다. 마이너스 2t는 마이너스 t 플러스 1 얘보다 더 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y절편 봅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2t 요 점은 0보다 더 작아야 됩니다. 0보다 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니까 t 값은 3분의 1보다 커야 되고 t 값은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두 개를 정리해버리면 t의 범위는 자, 이렇게 나오면서 문제에서 주어진 요 2분의 1 값이 a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이를 구해볼 건데, 자, 여기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S라고 줍니다. 여기 S라고 했을 때 이 S는 전체 사각형 넓이에서 두 개 삼각형을 어떻게 하겠다? 두 개의 삼각형을 빼서 넓이를 찾아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삼각형 넓이를 찾을 건데,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기울기가 1이다라고 얘기하는 요 직선의 특징을 보면, 자, 기울기가 1입니다. 이때 그러면 그래프 위에 두 점을 잡았을 때 x 증가량, y 증가량이 어떻게 된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두 개가 같아야지만 기울기가 1이 나옵니다. 즉, 두 개 길이가 어떻다?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확인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도 이등변 삼각형,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길이를 한번 보는데, 자, 요 직선의 x절편 y에다가 0을 넣어버리면 여기 좌표는 얼마나 나오냐면 여기 좌표가 1-2t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1-2t. 자, 그러면 이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t에서 얘를 빼버리기 때문에 이 길이는, 요 길이는 3t-1이라고 적어줍니다. 자, 똑같이 여기 있는 이 길이도 2t에서 여기 있는 값을 빼버리면 결론적으로 이 값도 얼마나 나오냐면, 이것도 얼마나 나오냐면 3t-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두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도 어떻다?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전체 사각형 밑변 t, 높이 2t, 그래서 넓이가 2t제곱 빼기 2에다가, 자, 삼각형 넓이 찾아보겠습니다.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3t 빼기 1 곱하기 높이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마이너스 7t 제곱 플러스 6t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 모양으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완전 제곱 모양 고쳐버리면 시간 관계가 나기 때문에 이제 미리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보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자, 이렇게 주면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잡았던 t의 범위 자, 이렇게 잡으니까 따라서 t가 7분의 3일 때 최대값 7분의 2가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a 플러스 m의 값 얘들 두 개 더해버리면 14분의 11이라고 해서 정답 1번이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